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우리 한량 아들 공부에 딱히 욕심이 없고, 그리고 특히 수학 별로 안 좋아하고, 진짜 1시간 동안 문제집 풀으라고 했더니 그것도 쉬운 문제집, 그 만점왕 그거를 1시간 동안 막 진짜 한 페이지? 거기에 문제 몇 개 없거든요. 그거를 다 못 풀고 온갖 낙서와 그리고 그나마 푼 것도 다 맞지도 않고 그랬던 우리 다니엘, 그때가 벌써 언제죠? 초등학교 3학년? 네, 막 시작할 때 그때 그랬었죠. 잠수내 사이트에 영어랑 수학이랑 레벨 테스트를 분기마다 볼 수 있잖아요. 그거 보면 항상 하위권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뭐 학교 단원평가도 뭐 70 몇 뭐 이런 식으로 60 몇 점? 그랬어요. 근데 일단 그랬던 다니엘이 지금 6학년이잖아요. 수학학원은 다닌 적이 전혀 없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저도 사실 몰랐어요. 제가 단원평가, 사실 초등학교 단원평가 점수를 저와 저희 남편은 전혀 연연은커녕 솔직히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학학원 안 보내도 또 우리 아들처럼 정말 그렇게 공부에 욕심이 없고 성실하지 못한 아이도 수학학원 안 보내고도 학교 단원평가 100점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 좀 안심하시고 집에서 엄마표 수학 시키셔도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썸네일을 단원평가로 했는데 근데 사실이에요. 저희 아들이 정말 공부에 욕심이 없고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상 같은 거 있죠. 엄마가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또 되게 엄마가 막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런 거, 그런 걸 우리 캐리스는 되게 바래서 엄마한테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시키지 않은 것도 막 할라 그러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 예전에 소마셈 연산 문제집 1학년 때가 2학년 때 시켰는데 하루에 한 장 하라 그랬는데 3장 하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엄마가 되게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막 기특해하고 칭찬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거죠. 엄마 바라기인 거죠. 이런 아이는 사실 엄마 펴기가 되게 수월해요, 솔직히. 근데 우리 다니엘은 정말 엄마의 칭찬 안중에 놓고 엄마 칭찬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우리 아들은 약간 자기 자신이 좋아. 자존감이 높아요. 그냥 본인 스스로 만족하고 즐겁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한량이라고. 별로 욕심이 없고 이제 승부욕 이런 것도 딱히 없고 막 이기고 싶고 막 잘하고 싶고 막 칭찬 엄청 받고 싶고 이런 게 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초등 저학년 때까지 정말 하나도 없었는데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한 3학년 되니까 그게 조금씩 생기고 4학년쯤 되니까 많이 생기더라고요. 애가 진짜 여러분 절대 아이를 보고 우리 애는 참 이런 애야, 우리 애는 이런 애야 저런 애야 하면서 단정 짓지 마세요. 단정 짓고 막 한계 지어버리신 어머니들인데 저도 사실 약간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애는 진짜 변하고 발전해요. 진짜 발전하고 성장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랑 옆집 애랑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의 과거와 지금 우리 아이의 현재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너무 기특하다, 이런 마음이 진짜 절로 나올 거예요. 너무 기특하고 고마워.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빨리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수학머리가 좀 일찍 튀어 있다던가 또는 수학에 원래 좀 흥미가 있어, 막 이런 아이들은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이렇게 공부를 되게 잘하고 싶은 이런 의지가 별로 없어.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놀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이게 그냥 좋은 거야. 그런 아주 평범하고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 다니엘이랑 비슷하다는 친구들, 이제 어머니들이 많으셔서 제가 우리 다니엘 이야기만 해볼게요. 다니엘은 일단 한글책을 좋아해요. 그런데 다양하게 엄마가 주는 거를 다 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반복해서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많은 책을 읽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그냥 재학년 정도의 문해력이 안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감이 막 뛰어나거나 또는 뭐 수학감이 뛰어난 아이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 문자 인지가 좀 느려서 사실은 글을 읽는 것보다 듣는 게 훨씬 더 발달된 아이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면에서, 학습적인 면에서 또 뭐 책을 읽든 뭐 옷을 입든 뭘 하든 다 좀 이렇게 느릿느릿 여유로운 그런 성격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수학을 공부를 시키는데 진짜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정말 안 나가고, 그리고 교과서를 혼자 읽고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고
그리고 이제 개념 문제를 풀고 이제 80점 이상 나오면은 또 한 단계 높여서 응용서 풀고 또 준심화서, 심화서 이런 식으로 우리 캐릭스는 그렇게 했는데 다니엘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혼자 읽고 이해를 해서 개념 문제집을 푸는데 벌써 80점이 안 나와. 막 이런 사태. 그리고 개념 문제집 푸는 것조차도 어렵고 힘들어해. 네, 이런 상태. 근데 어쨌든 꾸역꾸역 시켜서 하기는 하는데 정말 쉽지가 않은 거죠. 수학을 그냥 교과서와 문제집만 가지고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제가 LEI 엠베스트 이거 광고를 찍었었어요. 1년 반 정도 전에. 그걸 찍고 그래서 체험을 했죠. 그러면서 보니까 얘가 듣는 건 좀 잘 하잖아요. 집중해서 잘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인강 보는 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수학머리가 안 트여 있고 의지가 스스로의 의지도 그러니까 막 이렇게 수학을 잘하고 싶은 의지도 없고 이런 아이가 스스로 교과서 그 글을 읽어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막 예를 들어 막 회출 갖다 놓고 막 이거 안 하면 내가 자꾸 맞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막 무섭게 한다든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보상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선물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얘는 잘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보상 통하는 게 먹는 거야. 근데 사실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싶어 하고 그걸 계속 제가 보상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강을 보는 거는 그래도 좀 더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수학을 지금 아직까지 수학머리가 안 트여 있고 스스로 의지가 좀 약한 이런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인강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인강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EBS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 테스트를 보는 게 있어요. 얘가 이제 구멍이 있는 게 없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잠수내 수학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너무 난이도가 높으니까 얘가 어느 단원에서 어느 부분이 약하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엠베스트 LEI 지금 이거 광고는 아닌데 아무튼 거기에서 학년별로 테스트를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제가 다니엘이 5학년 겨울인가? 5학년 말쯤에 이제 6학년 앞두고 있는 그때였는데 제가 테스트를 보는데 모르고 깜빡하고 잘못해가지고 4학년 걸 테스트를 본 거예요. 그랬는데 점수가 되게 잘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4학년 거부터 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5학년 겨울방학에 4학년 걸 후행을 시작을 해서 6학년 지금 5월이잖아요. 6학년 한 3월인가? 그때쯤에 4학년 걸 다 했어요. 그리고 5학년 것도 다 하고 그러니까 4학년, 5학년 문제집을 거기에 이제 인강도 있고 혼자 문제도 풀고 같이 할 수 있게 디딤돌 기본이랑 응용 이거 두 것만 한 두 번을 반복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4학년, 5학년을 완벽하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6학년 거를 시작을 했어요. 6학년도 디딤돌 기본으로 시작을 하고 기본, 응용 요렇게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4학년 거 후행을 하고 5학년 거까지 다 겨울방학에 이제 수학을 좀 많이 했어요. 하루에 막 한 2시간 넘게 그렇게 4학년 5학년 거를 후행을 했어요. 그리고 6학년 되고 6학년 이제 4학년 5학년 거 후행하면서 6학년까지 그래서 하루에 수학을 원래는 30분도 못했는데 이제 좀 1시간 정도 수학에다가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해서 최근에 그러니까 6학년 되고 단원평가를 봤는데 처음에 100점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깝게 하나 틀렸다. 우리 다니엘은 제가 이거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정말 단원평가 그만큼 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단원평가를 솔직히 너무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초등학교 고학년 단원평가를 그래도 100점 아니면 하나 틀리고 이 정도 하는 거면은 사실은 수학을 이제 좀 흥미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좀 만만하게 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수포자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 다니엘은 사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처음 수학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 제일 쉬운 문제집도 못해서 정말 징징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랬던 아이이기 때문에 정말 희망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학원은 정말 가기 싫어했고 저도 보내고 싶지가 않았고 왜냐하면 얘가 가면은 주입식으로 듣고 수학을 더 싫어할 게 100% 확실하니까. 그래서 집에서 이 아이의 속도와 수준에 맞는 문제집으로 천천히 그냥 꾸준히 했어요. 그냥 이거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매일 30 수학은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약간 영유아 같은 경우는 한글책이 그냥 무조건 최우선이에요. 딴 거 하나도 안 하고 이것만 해야 된다라고 할 때 한글책. 그리고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는
영어 노출 이거를 초등 저학년 때 정말 집중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한글책은 기본이에요, 기본. 늘 한글책이 최우선이에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수학을 조금 본격적으로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니엘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교과서하고 문제집까지, 그러니까 문제집 제일 기본 문제집하고 요렇게 아주 천천히 진도로 나갔죠. 그러다가 있잖아요, 엘리아이 그걸로 인강을 좀 반복해서 보는 거 2번씩 반복해서 봤어요. 같은 단원을 그렇게 하고, 또 문제집도 여러 권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 개념 문제, 저희는 이제 디딤돌을 좋아해서 디딤돌 기본을 2번 풀고, 그리고 디딤돌 응용 요렇게 풀고, 이런 식으로 좀 반복을 해서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했어요. 이렇게만 해도 학교 단원평가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4학년, 5학년 탄탄하게 했고, 6학년 거 지금 했고, 지금 이제 6학년 1학기 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5월이잖아요. 이제 6학년 2학기 거를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살짝 선행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다니엘은 중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자유학기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바로 시험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예습은 해야 돼요. 한 학기 먼저 하는 거는 선행이라고 안 해요. 예습이라고 하거든요. 예습은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1학기 수학은 좀 하고 가야 되니까 지금처럼 진도가 잘 나가주고 하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캐리스는 4학년 말쯤에 수학머리가 약간 튀는 것 같았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수학 문제 푸는 속도가 붙고, 뭐 최상이나 하고 싶다 해서 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정답률이 잘 나오고 막 그런 식으로 되게 신기하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니엘은 이제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좀 조금 빨리 풀어요. 그러니까 6학년 되고부터 애가 살짝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바둑을 시작해서부터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바둑을 시작하고 얘가 약간 애가 좀 눈빛이 달라졌다 그래나 좀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수학도 좀 잘한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수학을 좀 잘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 안 그랬거든요, 전혀. 그리고 영어도 조금 자신감이 생기고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영어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집중 듣기를 워낙 좋아해요. 지금도 그냥 영어책 읽는 것보다 집중 듣기를 좋아해서 그냥 집중 듣기를 해요. 그리고 흘려 듣기를 제일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 다니엘 스케줄은 이래요. 학교 마치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2시 아니면 3시잖아요. 집에 오면은 무조건 흘려 듣기 하면서 간식 먹기. 이걸 1시간을 해요. 무조건.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축구하고 오는 날에는 이제 이걸 못하는데, 안 그런 날에도 무조건 이걸 해요. 이게 그냥 루틴이에요. 그래서 1시간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4시에 바둑을 가요. 그리고 집에 오면 6시예요. 6시부터 또 6시부터 태권도 가서 7시까지 태권도 하고 집에 와서 7시에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7시에 저녁을 먹어요. 저녁 먹고 씻으면 이제 8시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제대로 책 읽고 공부하고 이런 걸 시작하는 시간은 8시. 빨라야 8시. 그래서 맨날 요즘 저보다 늦게 자요. 제가 10시에 자잖아요. 우리 다니엘은 막 한 11시 넘어서 잔다. 우리 남편이 늦게 자니까 우리 캐리스는 훨씬 더 늦게 자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8시부터 시작을 하고 11시 넘어 자니까 뭐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책 읽기와 공부를 그때 하는 거예요. 뭐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흘려듣기는 1시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글책은 수호지 다 읽었고, 그리고 이제 삼국지를 읽으려다가 용선생 세계사를 지금 읽고 있어요. 그리고 용선생 세계사 좀 읽더니 늑대왕 로봇인가 그거 요즘 읽고 있고, 그런 하루에 한 30분 정도 한글책 읽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꼬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심보감 읽고 쓰는 거 그거 하는데 얘가 30분 이상 걸려요. 워낙 느릿느릿이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집중 듣기 하고, 그리고 그 수학을 하는데, 수학을 이제 엘리아이 그 인강 보고, 그리고 이제 문제집 풀고, 그런 식으로 지금 6학년 우리 아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캐리스도 비슷했었어요. 별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비슷하게 했었어요. 다니엘은 친구들에 비해서 일단 뭐 영어학원 수학학원 안 다니니까 숙제가 없죠. 그리고 자기가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지금 바둑을 다니고 있고, 그리고 태권도 다니고 있고 하니까 되게 좀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즐거워요. 즐거워. 그리고 저녁에 이제 좀 이제 수학하고 뭐 하고 이런 거 공부하고 이런 거 할 때도 자기가 놀 거 실컷 놀고 와서 그런지 아무튼 그냥 약간 자진해서 한다 그래야 되나? 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가 초등 저학년 때부터 제가 습관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책 읽고 공부하는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당연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하는데 이제 한자도 같이 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 없고요, 여러분. 진짜 수학학원을 꼭 다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최상위 S까지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6학년 2학기 거까지 진도를 더 나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초등학교 때 수학은 저는 그래요. 우리 캐리스가 막 최상위 최고 수준까지 해봤었거든요. 아이가 수학을 되게 잘하고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면, 그러니까 캐리스처럼 그러면은 심화까지 해도 돼요. 근데 다니엘처럼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그게 또 빨리빨리 못하고 이럴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다니엘 봤을 때는 이제 수학머리가 튀었고 그리고 습관도 됐고 해서 사실은 최상위까지 도전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아마 할 것 같아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요. 하면은 정말 안 될 것 같은 애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되고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공부는 정말 잘할 수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은 그만큼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너무 막 거기에 목숨 걸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 다니엘은 제가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또 욕심을 내고 어느 날 더 하겠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땡큐죠. 그래서 더 시킬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고전 읽기 같이 하고 있고 한자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수학은 이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한글책 재미있게 잘 읽고 있고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준비를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